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스폰 포털 최강욱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 자, 게임계 여신이었다 게임계 할머니.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참신하게 정국구에 데뷔하시는 네. SBS 펀2 네. 기자 강경륜 기자님 오,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국구가 좋아지고 있어. 이게 이명박 박근혜 시절이면 네. 바로 블랙리스트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명박 얘기도 섞어서 하시고 그러면 되죠. 아, 예, 제가 준비. 연예인보다 더 웃기는 놈이야, 네. 그놈이 요새. 느닷없이 얼굴에 깜짝 놀라게. 뭐. 요즘 김광석 씨 네. 죽음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네. 오래전서부터 추적을 했대요. 왜 그러셨어요? 왜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잠적해서? 저는 사실 되게 오래 더 취재하신 분이 있어서 민폐 끼칠까봐 오래 추적했단 말을 못하고 그냥 아주 짧은 기간에 좀 열심히 파봤습니다. 너무 궁금해. 제일 궁금하고 못 참거든요. 어느 지점이 궁금해서? 어느 지점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사실 그분이 물리적으로 누가 타살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벌써 20년이 흐른 뒤인데. 그래서 저는 대신에 그간의 서 씨의 행적, 도대체 왜 언론에 나서지 않고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하는데 왜 숨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행적이 굉장히 궁금했고요. 딸이 사망한 걸 숨긴 이유.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서 파기 시작했죠. 그건 요새 알려졌잖아요, 딸이. 그래서 요새 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김광석 씨 죽음에 대해서 네. 언론인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추적한 사람들이 꽤 많았을 네. 때면서요. 많았죠. 굉장히 많았죠. 특히나 김광석 씨의 지인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타살 의혹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걸 취재하면서 만난 김광석 씨의 굉장히 친한 지인이 있어요. 그분은 미국에서 같이 만나서 뉴욕 공연도 함께 했던 사람이고 그분의 결혼식에 김광석 씨가 노래를 불러주기도 할 만큼 굉장히 절친하고 의미 있는 그런 소중한 인연인데 그분이 저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김광석 씨가 죽기 며칠 전에 전화가 와서 난 미국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너가 거기서 유학을 하니 내가 거기서 음악적 영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를 알아봐달라 했는데 갑자기 허망하게 유서도 없이 죽은 거예요. 한국이 싫어서 나는 미국 가서 살겠다 했을 맞아, 수도 있잖아. 그게 이유가 전체적으로. 있었어요. 당시에 김광석 씨가 음악적 회의감이 들었던 건 사실이고요. 한 가지는 부부 갈등이 심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네, 이거는 지인들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거. 네, 무슨 모든 사람들이 활동이? 가졌던 그러니까 그 부부 갈등. 아, 부부 갈등. 네. 예. 부부간의 불화가 좀 있었어요. 많이 음악적으로 봤다고요. 했다는 건 뭐? 그때 당시에 김광석 씨가 소극장에서 계속해서 공연했죠. 공연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1000회를 채웠습니다. 네. 굉장히 짧은 시간 1000회를 채웠는데 당시에 이제 동물원으로 했을 때 그 신선한 음악, 저항 정신 막 이런 거를 사람들이 좋아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저 김광석 변한 거 아니야? 좀 이제 너무 뻔해진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조금씩 들렸는데 식상해졌다. 네, 근데 김광석 씨의 지인들이 하는 공통적 얘기가 굉장히 심성이 착하고 또 여렸다고 해요. 그런 말을 그런 조금이라도 네. 비판을 못 참는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고 본인 스스로 되게 잘못인 것 같고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해요. 제가 네. 그 양반 저 굉장히 좋아했고 그 추억도 있고 그런데 네. 그래요? 또 김광석 전문가요? 네. 김광석 씨가 네. 저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멤버였고 그쵸. 동물원 멤버였고 이런 거는 연식 오래된 사람들 많은 알죠. 건데 네. 근데 김광석 씨 공연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 내 돈 내고 콘서트 간 게 김광석 콘서트였는데 상당히 오래전 일이냐 그럼? 그럼요 20몇 년 된 일인데 그때 내가 이제 거기를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쪽에 누가 서서 막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뭐가 짜증 섞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김광석이야. 네.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를 갔다 그 앞에로 가가지고 저 대단히 죄송한데 네.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이건 너무 화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네네. 사인은 좀 해주고 화를 내면 안 돼. 우와. 그랬어. 네. 정말로. 네. 우리 와이프는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냐고 막 이랬는데 이 양반이 그렇게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네 사인을 해야죠. 그래서 딱 또 해주더라고. 그 사인 받아놓은 거 있어 지금? 그럼요. 그래서 내가 그때 네. 야 이 양반은 진짜로 연예인들은 다 일어나 생각했거든. 근데 나중에 내가 한강 가서 유람선 타다가 또 네. 저 이문세 씨를 봤거든. 네. 이문세 씨 뭐 어쩌고 해도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아 연예인이라고 다 왜? 그런 게 아니구나. 왜 의문세한테 이문세한테 의문의 일패를 넘겨? 아니 이게 이제 뒤끝은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그래서
야구도 유현진이 사인 안 해준다고 얼마나 욕먹는 줄 알아? 맞아요. 그건 그래요. 그래. 그 유명한 사람도 몇 명 있어요. 아니, 저는 사인 다 해줘요. 연예인 아니니까. 예를 들었고 그때 막상 돌아가신 뒤에는 사실은 김광석 씨가 무슨 여자 문제가 있었다. 네. 이런 식의 소문이 났었다. 소문이 안 왜냐면- 좋았죠. 그래요? 그 소문이 아니라 서 씨가 네. 그 언론에다 직접 밝힌 얘기예요. 아, 네. 부인이 그때 무슨 얘기했구나. 고민이 있었냐? 여자가 있었다. 근데 이게 이제 네. 지인들은 제가 여러 군데를 취재를 해봤는데 이 지인들이 하는 말이 서 씨하고 이 김광석 씨의 불화가 있었고 불화가 굉장히 좀 골이 많이 깊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장애 판정을 받으니까 이제 부부간에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장애 아이를 두고 부부가 찢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재결합을 하면서 약간 좀 미완의 그런 봉합이 된 상태였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지내다가 이제 어떤 사건을 겪게 되면서 두 사람이 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이렇게 지인들은 어떤 사건이 판단하고 어떤 사건? 있었던 예. 그 사건? 그거를 말씀드려도 되나 미국 공연 모르겠어요. 가서 아, 이거 팟캐스트예요. 네. 예, 방송이 아니고 팟캐스트고요. 확실한 거죠. 네. 그 사건이 있었다. 아니 이게 그게 그런 걸 왜냐면- 취재한 대로만 얘기를 하면 돼요. 네, 제가 예. 취재한 대로 감옥은 제가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몰라서 어떤 사건인지. 네, 그게 왜냐면 김광석 씨가 메모 강의예요. 네. 메모를 다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던 어떤 음. 소감, 뭐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쓰는데 일기? 일기장에다 써요. 아, 네네. 근데 그 일기장에 있었던 얘기니까 아.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얘기죠. 아. 네, 그리고 제가 지인들한테 얘기했을 때 이건 팩트예요. 네.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돌아가신 게 96년도인데 네. 95년도에 부인과 함께 미국 공연을 가요. 그 미국 공연을 가게 된 거는 현지에 있는 이제 학생들, 유학생들이 추진을 한 거였어요. 근데 김광석 씨가 좀 뭐 페이나 이런 것보다는 공연을 좀 다양한 데서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데 불러도 막 갔거든요. 네. 뉴욕에 갔는데 거기서 한 동창을 만나요. 그 동창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교민신문에 김광석이 온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어떤 교민이 나 김광석 고등학교 동창이야 하면서 이 씨라는 사람이 김광석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악연이라고 할 수 있죠. 악연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자분이신 거예요? 그 남자. 남자분? 네. 남자. 좀 다부진 체격의 이제 헤어스타일. 흰머리. 그분이 이제 한인 사회에서 좀 방귀깨나 낀다고 해야 되나요? 오, 카페도 말할 하고, 붙지. 네, 서점도 하고. 뉴욕이에요? 네, 뉴욕입니다. 오. 그런데 친구들이 약간 의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악연이 됐냐면 김광석 씨가 많이 취했어요.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많이 취한 날 이제 김광석 씨는 호텔에 들어가고 그날 와이프 그러니까 서 씨하고 이 씨가 사라졌다가 2박 3일 만에 다시 돌아오는 일이 벌어져요. 그 동안에 김광석 씨 완전 패닉에 빠지고 그래서 경찰에 실종 신고도 하고 응급실도 찾아가고 했는데 돌아온 이제 서 씨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캐나다에 다녀왔다. 그러니까 여행을 다녀왔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눈이 팍 불꽃이 터서 그렇게 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 지인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 서 씨가 이 씨하고 여행을 같이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짧은 거예요? 기간. 그리고 남편의 친구하고. 콘서트가 시작되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콘서트 어떻게 저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콘서트 당시에 봤던 관람객 중에서는 김광석 씨가 이런 멘트를 했다고 기억도 해요. 제 와이프가 어디를 갔다가 친구 어디를 갔다가 돌아왔어요. 너무 의기소침하면서 너무너무 찾았어요. 응급실도 갔다 왔어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팩트니까.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95년도예요? 95년도에. 네. 뉴욕 콘서트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96년도에 이 씨와 서 씨가 다시 뉴욕에서 조우를 하는 것을 그래서 꽤 시간이 지났다. 이거를 봤다는 지인들이 있고 뉴욕에 당시에 소문이 좀 돌았어요. 96년도면은 돌아가신 뒤야. 90년 1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맞아요. 돌아가신 뒤. 그 뒤에 김광석 또 씨가 만났다고. 타계한 뒤에 네. 서 씨와 이 씨가 미국에서 또 만났다. 미국에서 뉴욕에서 만나서 네. 한동안 있었다라는 소문이 그 지인들 중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이 이 있어요. 씨는 유부남이고 아니고. 그때 당시에 미혼이었고요. 어. 김광석 씨의 이제 친구분의 이것도 증언인데 김광석 씨가 이제 좀 이제 자존심이 정말 많이 상했고 굉장히 약간 좀 여린 성격인데 그런 사건이 너무 충격적으로 아니 근데 친구들- 부인이 진짜 대놓고 얘기했대요. 나 저 사람하고 눈이 맞았고 캐나다 갔다 왔다. 네, 캐나다 다녀왔다. 이거는 저 그 사람이 남자와? 맞다. 네, 그리고 이- 그 남자는 김광석 씨한테 뭐라고 했더라고요. 실수했다 했나? 굉장히 짧은 말로 그냥 변명하지 않고 그냥 돌직구로 얘기했다고 해요. 실수였다. It's happening. 부끄럽다라고 아, 했던 부끄럽다. 것 같아요. 네, 부끄럽다 아.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것 때문에 김광석 씨가 큰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대신에 그런 건 있더라고요. 김광석 씨가 그러면은 와이프를 그렇게 열렬히 또 사랑했느냐. 그거는 보다는 좀 불안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좀 소원해졌고 다시 재결합을 했는데 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네. 재결합한 이후의 사건이네요. 이거는 95년도니까. 맞아요. 네. 네. 이 이야기가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포인트. 김광석 씨가 삶의 회의를 느끼고 예. 그러면 이거는 열받았더니. 자살설에 더 비중을 두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사실 이 자살과 이야기는. 타살을 지금 제가 물리적인 어떤 누군가가 죽였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제가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도 미진했다고 타살을 당했다고는 판단할 수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없는 거예요. 추정을 해보건데 그가 당시에 느끼던 심리적인 상황에서는 그게 자살이든 타살이든 어쨌든 간에 굉장히 힘든 시기가 힘들어하는 있었다. 시기고. 네, 자, 그걸 그리고 이제 얘기했던 거예요. 현장에서 네. 김광석 씨가 자살했다라고 신고했던 상황. 네. 그 신고했던 상황의 이제 의혹. 그렇죠, 그렇죠. 현장의 의혹. 네. 의혹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오늘 사실 그 인터뷰에서도 서 씨가 굉장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얘기를 못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처음에 경찰이 출동을 했을 때는 놀다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살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 잘 안 했고 뭐 옷을 덮어주러 갔는데 죽어 있었어요. 라고 하든지 뭐 나갔는데 뭐 그렇게 소리가 안 나서 깨우려고 보니까 죽어 있었어라지 미묘하게 달라진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네. 예. 또 타살의 근거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에 있는 이 압박하는 이 줄이 뒤쪽에는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수상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근데 저는 단 둘이만 있을 때 하여튼 벌어진 그게 일이고. 그것도 또 틀려요. 그게 달라요. 오빠가 네.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 그게 예, 그런 참, 소문이 너. 있죠. 의혹은 이제 그 오빠가 뭐 전과가 많고.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업을 하는데 어떤 전과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전과에 이제 10범이 넘는 그러한 뭐 그런 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이다. 예, 그래 한간에서는 강력범죄 네. 전력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그렇죠. 있고. 네. 하나 확실한 거는 당시에 그 서 씨의 그 가족들은 김광석 씨한테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의존하던 상태였던 예. 사실이에요. 네. 의지하던 상태였었는데 김광석 씨가 그 죽는 날 네. 현장에 있었다라는 네. 의혹이 있는 있죠. 거죠. 네. 근데 그거는 경찰도 안 밝혀냈나요? 그게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제 의혹을 남긴 거죠. 정말. 네. 왜? 부검도 하긴 했잖아요, 그 당시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제 경찰이 우리가 지금 갖는 많은 의혹들이 있잖아요. 예. 왜 경부 여기 압박이 이렇게 됐죠? 뭐 아니면 사망한 시간이 구체적으로 언제저라든지 언젠가요? 술을 예. 몇 잔을 마셨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좀 많이 의혹이 남긴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때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다 의혹으로밖에 그쵸. 남을 수가 없는 거고 지금 뭐 재수사를 한다고 한들 아니 뭐가 근데 이상호 밝혀질 씨가 수도 이제 없는 영화에서도 거고. 많은 얘기를 하고 그런 건데 네네. 어쨌든 현장에 오빠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거기 그 부분에서 오빠는 김광석 씨가 나한테 이제 무슨 컨테이너에 집을 하나 해줬는데 뭐 동생이 급하게 불러서 내가 갔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지금이었다면 사고 이후에 갔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거죠. 지금 상황이랑 지금의 수사기법 정도라면은 충분하게 검증할 수 있는 사안인데 당시에는 그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사회적 상황은 IMF 오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네. 사회가 무척 혼란스럽고 실질적으로 근데 기억해요. 그렇다 해도 네. 김광석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 주변에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 그 뒤에도 계속 헌정 앨범도 만들고 추모 공연도 하고 계속 해왔잖아요. 예. 아이고 갑자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일이 당했는데 무슨 일인지를 잘 몰라. 왜 그랬는지. 그리고 자살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예. 그러면은 저 누굽니까? 신해철 씨 그거 할 때도 다시 그 했던 게 왜 그랬어요? 네. 저 이승철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화장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게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때 친구들은 뭐 했냐 말이야. 왜 그때는 뭐 하고 지금 와가지고 무슨 뭐 네. 이상하네 뭐 추모를 하네 이러면서 공연하고 다녀.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그 추정컨대 부인이 그렇게 말을 바꾸다가 자살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경찰은 그 자살했다라고 하는 네, 주장을 내가 받아들인 종결했죠. 거 아니에요. 네, 네. 사건을 종결을 했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랬을 때 얘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 심지어 아버지나 형도 지금 자기 동생이나 아들의 죽음을 믿지 못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식구들도 있고 예. 친구들도 있고 다 있는데 부인 한 사람 말만 듣고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동안에 우리가 20몇 년 동안에 그냥 있었다. 난 그건 좀 이상해. 아니요,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는 해왔는데. 그리고 분쟁도 계속 경찰가 있죠. 세게 붙어야지. 그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애매하게 죽었는데. 네. 아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분쟁이 계속 이어지죠. 그 이후에 네. 이어온 분쟁을 또 설명해 줘봐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저작권을 놓고. 저작권을 놓고 그런 했죠. 거고. 근데 네. 이거를 은근히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사망하기 전에 김광석 씨랑 제가 서 씨랑 사이가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의 그 연장선상으로 이 김광석 씨가 자신의 저작권을 아버지에게 넘겨요. 보통은 이제 배우자나 본인이 갔는데 아버지한테 넘겨요. 네.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죠. 언제 왜? 넘겼다고요, 그거를? 생전에요. 그러니까 생전에 언제? 생전에 3년 전? 그때였던 것 3년 같아요. 전에 진짜. 네. 네. 아 사이가 안 좋으니까. 사이가 안 좋을 때. 그리고 애는 이혼까지 아이는 장애가 있고. 아이는 장애가 있고. 근데 부인한테 갔던 거를 뺏어서 아버지한테 보낸 거예요? 아니면 아, 그건 아니, 아니고. 원래 저작권 자기한테 자기한테 있는데 있었던 걸 아버지한테 네, 보냈고. 자신이 죽거나 자신이 그거면. 사라지거나 하면 이제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예. 아버지에게 모든 분쟁이 가지 않도록 아버지한테 준 거예요. 아버지한테 준 이유는 이후에 그 아버지한테 갔던 게 이게 자식한테 갈 딸한테 수 있게끔. 하도록 한 거였죠. 예. 그걸 의도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아, 그런데 그래서 예.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보냈어요.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네. 예.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서 서 근데 씨는 사망하기 전에 분쟁이 없었어요? 있었죠. 아버지가. 그 얘기를. 서 씨는 김현석 씨가 죽고 나서 3개월 만에 바로 음반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추모 앨범이나 이런 걸 하려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죠.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 시아버지가 교사셨고 좀 점잖으신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아 이거는 허락하는 바다에서 합의를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라 해서 어느 정도 갈등은 있었지만 그 서 씨가 좀 할 수 있게는 좀 했었는데 갈등이 있었지만 완전히 막지 않고 네. 음반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그 일부 허락을 해줬고. 네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원래 딸한테 갔어야 되잖아요. 예. 딸은 미성년자니까 당연히 서 씨한테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유서를 써서 이제 그거를 자신의 이제 형과 어머니한테 남기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분쟁의 씨앗이 된 거예요. 다시 아버지가 자신의 형과 어머니에게 남기게. 아니, 그렇죠. 자신의 김광석 그러니까 김광석 씨의 씨의 형과 그렇지. 그 자신의 그 부인. 부인을 이렇게 남기게 되면서 갈등이 이제 서 씨하고 본격적으로 붙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그 예. 대법원 판결은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서 씨가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갖고 이제 서 씨한테 간 건데 네. 이제 문제는 2007년 12월 23일 날 서연 씨 그러니까 딸 서연 씨는 사망을 한 거죠. 굳이 아버지한테 하면은 그건 분쟁의 씨앗이에요. 형제가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아버지 부인하고 아버지 자식들한테 가는 건데 손녀한테 가는 게 아니고 예. 나는 이게 좀 이상해. 법을 아는 입장에서는 네. 그걸 그렇게 하고 딸애한테 주게 하려고 아버지한테 줬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와이프가 미워서 아버지한테 했다라는 건 말이 되지만 딸한테 바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건 아니야 그거는.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딸이 이제 성년이 되면은 아버지한테 주는 조건으로 아버지한테 준 건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딸한테 주는 그러니까 조건으로? 딸이 지금 미성년자인데다가 장애가 있으니까 자기가 죽게 되면은 김광석 씨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가야 되는데 배우자고 가야 되는데 배우자한테 가는 거 원치 않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주면서 아버지가 얘가 크고 난 다음에 얘한테 인계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얘기했을 망정. 예.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상속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그거를 하라고 하는 거는 일부 그것도 완벽한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고 일부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서 그럼 잘 모르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죽을 때 아버님한테 넘긴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예. 그러면 죽고 나선데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어떻게 저작권을 하시든 미리 넘긴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냥 양도를 해버린 거라고 네, 아예. 네. 그러니까 네. 96년에 본인이 가는 게 아니고 죽잖아요. 아버지한테. 96년대 명을 달리하는데 93년도쯤에 아버지한테 다 넘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산권을 넘기는 개념으로 양도를 한 건데 예. 그러면 그렇게 할 때는 그러니까 하여튼 이혼을 한 다음에 딸한테 넘기고 친권자로 아버님을 지정하거나 하면 된다니까. 근데 그거를 그렇게 복잡하게 나누니까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상의해서 했든지 예. 하여튼 그건 그랬던 이상해요. 것 같아. 그리고 자, 뭔가- 그다음에 어쨌든 네. 팩트는 그래서 그 96년도에 김광석 씨는 돌아가시고 네. 그다음 아버지가 갖고 있던 저작권을 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저작권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누구한테 넘기느냐가 이제 분쟁이 돼서 아까 얘기했듯이 형과 김광석의 형과 네.
그 엄마 어머니. 김광석이 엄마한테 이게 넘어가게 된 거죠. 왜냐면 법적으로 그건 바로-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서혜준 씨가 와서 막 화를 내면서 왜 나한테 안 주고 애를 어떻게 키우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약간 합의각서 같은 걸 쓰면서 본인이 이제 그 변호사한테 공증을 받아서 내가 죽고 나면 내가 가진 지분 권리를 서연이가 아니라 엄마와 저쪽에 일단 넘기겠다라고 이제 쓴 거예요. 누가? 아버님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 그거를 내 근거로 와이프하고 아들한테 넘기겠다라고 공증을 했다고? 그쵸. 네. 그 근거로 이제 둘이 싸움에 붙게 된 건데 네. 이제 이쪽에서는 미성년의 딸이 있고 김광석 씨가 딸한테 최종적으로 주려고 했으니까 이쪽에 손을 들어주게 된 거죠. 조정환이 있었는데 그 조정환이 이 어머니와 형한테는 비영리적인 거, 이쪽은 이제 영리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나눠서 조정환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산 개념으로 해서는 당연히 원래 상속인이었던 딸한테 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법원은 그렇게 했을 것이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2008년에 법원이 그렇게 손을 들어줬다는 예, 거지. 근데 고인의 뜻이 이제 와이프를 못 믿었기 때문에 이쪽에다 가는 건 상징적인 그런 저기는 네. 부모 형제한테 남겨주자 이렇게. 비영리는 그쪽에다 남겨주고 타협안을 낸것 같은데. 영리적인 거는 부인과 애한테 넘어간 거죠. 근데 네. 부인과 애한테 넘어가는데 이게 이상한 게 애는 그 전에 그러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사망을 했다고 참- 그러잖아요. 네. 그게 죽었는데 제가 이 부분이 너무너무 이상. 사실 저는 진짜 김광석 이상한데. 씨의 그 사망에 대한 의혹은 그때 수사가 좀 더 완벽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지만 제가 어떻게 어쨌든 판단을 할 현실은 수가 없어서. 넘어갔어. 네. 넘어갔어. 근데 2008년도에 네. 사망 신고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돼 있는데 어떻게 부인하고 애한테 이 저작권이 넘어가냐고 망자에게. 그러니까 2007년 12월 23일 날 사망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서 씨가 사망 신고를 6개월 뒤에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주민들한테 확인을 한 바인데 서 씨의 인터뷰를 보고 이거는 가감없이 다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주민들한테 들었을 때 이제 서 씨가 보였던 행동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 그 기흥에 있는 그 골프 빌리지에 처음에 왔을 때 2004년인데요. 당시에 이제 미국 생활을 이제 마치고서는 이제 온 거예요. 딸과 함께. 딸은 중학생이었어요. 예.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 캐나다 밴쿠버를 돌아다녔다고 했어요. 네. 음. 왔을 때는 처음에 딸의 교육을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그게 2006년도에 거의 자리를 잡았어요. 한국에. 네. 떠난 건 언제고 미국으로? 떠난 거는 거의 바로 떠났어요. 돌아가신 뒤에 직후에 바로? 네. 음. 그러니까 그때 딸이 5살, 6살이었는데 이제 유치원 다니는 딸이 장애 때문에 놀림을 받는 게 싫어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왔다 갔다 96년도, 했어요. 97년도쯤에. 그럼 그때 떠나면서 쓴 돈은 그때 아버지가 허락해준 그 아니요. 음반 발행이나 그때는 이런 거? 홍대에 있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10억 가치 정도 했어요. 그걸 그걸 팔았어요? 바로 처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등기부등본 안 떼어봐서 몇 년도에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10억 원의 가치가 있던 그 건물을 팔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해외에서 체제할 수 있는 돈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거고요. 네. 그 이후에 돌아왔는데 그게 2006년인데 그때가 잘 생각해보면 김광석 씨 10주기거든요. 그때 네. 콘서트를 계획을 해요. 그리고 콘서트를 한다 하면서 추모 콘서트를? 네. 서 씨는 영리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아버지랑 합의 조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콘서트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딸이 거기서 노래를 부르겠다 뭐 이런 인터뷰를 막 해요. 근데 살아 있었고 딸도 전화 인터뷰로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노래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온 지 1년이 조금 넘어서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2007년 12월 23일. 서 씨가 계속 서연이랑 같이 있었던 건 아니고 서연이가 혼자 학교에서 해외에서 진행자 유학 생활을 한 적도 있고 서 씨는 들어와서 생활한 적도 아주 있고 심각한 장애는 아니었나 봐요.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잘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요. 밝고 글씨도 쓸 수 있고 네. 그러니까 혼자 스쿨버스 탈 수 있고 살짝 장애가 있었다 그러더라고. 심한 장애는 그러니까 뭐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아이의 교육 문제 때문에 왔다고 했거든요. 아이가 혼자 있는 모습을 봤다는 주민들이 되게 많아요. 혼자 뭐 있으면서 놀이터에서 애들 노는 거 보고 노는 거 있었고 막 보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네, 노는 거 보고. 2006년에 2006년도에 한국에 판결하고. 들어왔고, 아, 2007년 2007년에 12월 사망을 13일에 했고, 사망을 했고. 그 이듬해인 2008년 이제 초에 예. 하와이로 떠나는 거죠. 애 사망 신고는 6개월 동안 얘기를 안 했어요. 했다면서요. 그럼 하와이 떠나고 떠난 난 거예요. 재판은 어떻게 하고 2008년 초에 떠나요? 뭐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재판은 계속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건 대리인이 하고 사망 신고는 안 한 상태에서 떠난 네. 거네. 예. 그쵸. 그리고 맞아요. 법원 2008년에 법원 판결은 모든 저작권을 부인과
애한테 넘긴다.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사망 신고가 안 돼 있었을 거야.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판결이 나왔지. 그래서 사망 달라졌을까요? 응? 사망 신고가 돼 있고 법원이 인지했다면 좀 달라졌겠죠. 그렇죠. 다를 수도 달라지죠, 있었을 당연히. 것 같아요, 저도. 예. 그렇죠. 왜냐면 그 조정할 때 이제 서 씨가 주장했던 부분의 대부분은 아이가 장애하고 예, 아이 양육을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비가 많이 들고 음. 해외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어필했다고 하니까 사망 소식이 전해진다면 많이 달라질 수 있었다고 저도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최순실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제 증언 같은 거 들어보면 돈에 대한 욕망이 대단했다. 예. 예. 이런 일관된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 서 씨도 약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굉장히 강박적으로 좀 이렇게 좀 심하게 하는 게 있었는데 예를 들면 미용실에 가서 좀 이렇게 뭐 몇만 원 가지고 막 큰 소리 내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전세를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물이 샜다면서 막 돈을 이제 막 달라고 이제 난리가 난, 이제 막 쌍욕이 나오고 막 해서 이웃들 간에 약간 싸움이 있었는데 그런 게 대부분 이제 금전적인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주변에 이 사람을 좋게 본 사람이 거의 없어 보여. 그런 부분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예, 보통 어디를 사람들한테 가든. 예, 평판을 좀 물어보면 글쎄. 좀 과격하다. 음. 좀 거의 최순실이네 진짜. 동거인이 있었다고 이제 들었어요. 음. 그래서 기운 거기 빌리지에. 네. 예. 근데 처음에는 저희 인상착의부터 들었는데 이제 민머리에서도 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이름이 뭐죠? 이렇게 했는데 이름을 사실 이웃집 아저씨가 이름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정봉준지 김철순지 관심 없잖아요. 아저씨지. 근데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이제 친한 이웃이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 확인하게 됐는데 이제 그분이 최근에 이제 영화를 보다가 불러 처리된 이 땡땡이란 동창의 이름을 보고 저거 그 얘긴데?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와중에 이제 이상호 기자는 전화를 해서 이 땡땡 그 사람 맞나요? 그래서 이상호 기자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셨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최근까지. 그 뉴욕의 민머리 그러니까 그게 동명인지 아니면 동명이인인지 그냥 외관이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08년에 하와이를 갔다가 네. 하와이를 갔다가 또 한국을 들락날락 한 건가요? 들락날락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들어온 게 2013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왜 들어오냐는 게 이게 만약에 정말 지금 의혹하듯이 본인이 김광석 씨를 죽였거나 혹은 아니면 본인이 2007년도에 딸을 죽였거나 딸도 지금 그 의문의 죽음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검찰에서 재수사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두려워서 여기를 들어오겠냐는 거야. 근데 2016, 13년에 다시 들어왔는데 2013년에 들어왔고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면서 2013년 들어와서는 재단을 만들고 재단 사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김광석 사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맞아요. 저희가 사실 사랑하는 남편이 사망을 갑작스럽게 하면 우리 막 수십 년 동안 그 사람 못 잊고 막 추모하는 전시회도 하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창고에 갔더니 막 여기저기 결혼 사진이 막 쑤셔넣어 있고. 아니 그러니까 김광석 씨가 분명한 거 이거. 김광석 씨하고 애정 없어. 애정 없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거 했다가 재결혼했다가 그 남자하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런 그 서너 가지 증거만 보면 애정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필름이 엉켜요. 제가 추정하기로는 일단 제가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한 거는 재테크를 정말 열심히 했고요. 사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최순실 씨하고 무척 비슷하다. 홍콩, 하와이, 미국, 밴쿠버 등에서 이렇게 사업을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렇게 잘 되진 않았던 것 같고 대신에 한국으로 들어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김광석 추모 사업. 왜냐하면 2016년이 20주기잖아요. 예. 20주기를 앞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단을 만들면서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선 돈을 좀 번 거예요? 근데 그건 김광석 추모 재단을 만든 거 아니에요? 추모 재단이 그냥 재단이에요. 추모 재단이죠. 추모 재단. 네. 그리고 추모 재단 이름으로 사업을 계속 한 거고. 사업을 했죠. 네. 추모 재단의 실질적인 오너는 서 씨고. 그냥 서 씨예요. 등기 이사가 그냥 서 씨고. 등기 이사가 서 씨고. 감사는 어머니고 오빠고 그 동생이고 그래요. 서 씨예요? 네. 야, 가족 기업이에요. 그건 또 총계 재단이네. 네. 그래서 처음에 그 대구에 가면은 동성로에 김광석 길이 있잖아요. 길이 김광석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조그맣게 김광석 씨 방처럼 꾸며놓은 데가 있다고 해요. 정말 실제 가구들인데 네. 그거를 기증도 아니고 다 돈 주고 넘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돈을 받고. 네. 서 씨가 돈을 받고. 네. 대신에 남아있던 이제 하와이로 가기 전에는 좀 쓰고 있었던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 가구들은 황급히 처리를 했고 그 다음 달에 하와이로 갔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여러 가지로 이분이 뭐 그렇게
호평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게 아닌 것도 맞고 여러 가지로 뭐 주변 사람들한테 호의를 못 얻을 만한 행동을 한 것도 많고 그다음에 결혼을 처음에 할 때도 뭐 할 때부터도 뭐 전력이 있었네 어쩌네 하면서 시비 거는 사람도 있는데 네. 아니 그거야 전력이 있든 없든 그쵸. 좋아서 결혼했으니까 그거 가지고까지 씹어대는 건 좀 너무한 것 같고 네, 네. 네, 맞아요. 그다음에 결혼 생활이 서로 간에 불행했던 것도 맞는 것 같고 뭐 김광석 씨만 불행했겠습니까? 네. 자기도 불행했지. 근데 그런 이후에 어쨌거나 이런 불행한 일들이 생겼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 김광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해서 떠났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궁금해하고 그러니까 더 추모하는 마음도 깊어지고 근데 사실은 진짜 저는 팬이었는데 이 김광석 앨범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엄청 많아. 네.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음반사도 다 각각이고 네. 한 번 했다가 막 또다시 나오고 뭐 예를 들면 다시 부르기 시리즈는 시리즈대로 나오고 콘서트 시리즈는 콘서트 시리즈대로 나오고 또 뭐 기존의 음반 리메이크한 거 리메이크한 대로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될까? 근데 이제 중간에 그 저작권을 놓고 분쟁이 있었다라는 얘기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서 네. 그러니까 그 가족들하고 배우자 측하고 지금도 뭐가 이렇게 안 맞나 보다. 네.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로 누차 말씀드리지만 20년이 넘는 일이었으니까 지금 어떤 사람의 도덕성이나 뭐 그 사람의 행동을 두고서 저거는 살인자다라고 딱 지목해버리는 그쵸. 거 규정할 수도 없어요. 너무 지나친 네. 거고 맞아요. 예. 심지어 뭐 남편 물론 애까지도 뭐 이거는 조금 너무 그건 너무 간 거야. 너무 지나친 예. 거고 좀 냉정하게 이성을 찾고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가족들은 뭐 했냔 말이야. 20몇 년 전에는. 서모 씨를 일종의 마녀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려면 그때 서모 씨가 예를 들면 경찰을 매수해가지고 야 이거 수사 제대로 하지 말고 대충 해서 자살을 하고 치워. 이렇게 하기 전에 그렇게 했다면 모르겠어. 예.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어쨌거나 국가기관이 거기 나서서 뭘 했고 그때 당시에 치열하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내 기억에도 그때 무슨 뭐 이런 게 의문점이고 이게 이상하고 하는 얘기는 우리는 잘 몰랐고 단 이상호 기자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그때부터도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얘기를 한 거야. 그냥 불구한 거야. 그러고 나서 경찰을 찾아가가지고 뭐 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재수사를 요구한다거나 하다못해 부검이라도 똑바로 하라고 한다거나 이런 걸 한 적이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단정 짓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고. 그렇죠. 단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실 의혹을 갖는 부분은 네. 왜 이렇게 소송 사기에 가깝게 이런 사기 행각을 벌였느냐 저는 이게 좀 궁금한 거거든요. 딸의 죽음을 알리지도 않고 왜 서둘러 하와이로 모든 걸 정리하고 나가버리고. 이게 소송 사유로 가면 또 복잡해지네 문제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고 그 부분은 확실히 저는 좀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망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조정에서도 그 얘기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그 네. 사람이 그 부분에 이득을 다 취하고 지금도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던 거.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그러니까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던 네. 거. 그렇죠. 알리지 않고 그 부분을 소송에서 음. 다 취할 부분을 다 취했고 최근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았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게 했으면서 그 부분에서 아무런 죄책감도 가지지 않는다는 게 전 좀 소름이 돋으면서 그리고 또 지금 이 씨로 추정되는 인물하고 네. 거의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그분하고 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은 좀 취재를 더 근데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데 그간의 행적이 네. 의혹스럽지 않으면 사는 게 맞지만 그 남자로부터 모든 김광석 씨의 죽음이 어찌 보면 그 스타트 라인이었거든. 시발점에 그 사람이 있었고, 근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도 가봤더니 이번에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유사한 사람과 동명이인인지, 인상착의가 같은지, 아니면 그 사람인지, 모를 그 사람하고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다라는 근거는 네. 뭐예요? 그 근거는 사실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딸에 대한 이제 미안함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나서서 사람들이 밝혀야 되는데. 알리지 않았다는 부분 본인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혼선을 준 거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팬클럽조차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어딨냐 행방에서 물어봤을 때 솔직하게 말을 안 했던 거잖아요. 한 아이의 보호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저는 그거를 꼭 네. 말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네가 왜 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는 이상한 거다. 이렇게까지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는 있나. 물어봤을 때 서연이 잘 지내니라고 했을 때 10년 동안 무려 10년 동안 그거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는 거는 뭐 모르겠어요.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니니까 법률적으로 책임이 없다 하시면 할 말이 그러니까 동네 없지만 사람들이 물어봐도 도덕적으로는 미국 나가서 잘 살고 있었다.
잘 살고 네. 있고 유학 하고 계속해서. 있었다. 아니 그 미안함 때문에 죽음을 부인할 수 있는 심리들이. 있는 최변 거죠. 이런 거는 그거를 어떻게 봐요? 막- 그러면은 지금 2007년 12월 23일 날 죽었잖아요, 딸이. 예. 그리고 그때 당시 법원에서 분쟁이 있었고 만약 딸의 죽음이 알려졌다고 한다면 본인에게 이 저작권이 다 안 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작권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6개월 정도 사망신고를 늦춘 거 아니야. 네. 이런 거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있으니까 네. 차라리 추정을 해도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돈이나 재산에 대한 집착이 많았다고 한다면 네. 그런 것 때문에 그거를 일단 어쨌거나 미룬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확정적으로 이게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그다음에 이득이 취해진 다음에는 혹시나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 네.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분쟁이 생기고 이걸 뺏길까 봐 네. 걱정이 돼서 얘기를 이거 안 뭐 했겠죠. 안 했을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거를 막 당연히 딸이 그랬으면은 이웃들한테 물어봤으면 얘기를 해야지 왜 10년 동안 얘기를 안 해? 이거는 아니, 이웃뿐만 아니라 최소한 그 유족한테는 또 얘기는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쪽하고 근데 왕래도 끊어지고 그렇게 몇 그러니까. 년을 사이가 재판하고 안 싸웠는데 아니 그렇다고 해갖고 그 쪽에다가. 서 씨의 행각을 우리가 비호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쪽이든 의혹 갖는 것을 과도한 의혹 쪽으로 가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왜 나도 이제 이 얘기에 조금 공감하고 물론 그 강 기자님이 그 전체적인 분석이 맞는데 이 얘기에 조금 무게중심이 가는 게 이번에 검찰이 재수사하겠다 그랬잖아요. 경찰도 재수사하겠다 그러는데 제 라인으로 또 보니까 이런 거에 경찰은 이제 물론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조사해도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설사 이때 문제가 있더라도 증거는 하나도 없어 이제. 그렇죠. 네.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최 변호사 얘기처럼 아까 그처럼 그때 막 문제 제기를 하고 뭔가 실마리를 남겨놨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딸의 죽음은 더더욱 덮여 있고 김광석 씨 죽음도 그때 뭐 조금 의혹스럽다라고 하고 결국 아무도 물고 늘어지면서 이게 사회 이슈화 되지 않았거든. 근데 지금 갖고 21년 지난 상태에서 그리고 또 뭐 안민석 의원 옆에 서고 그래갖고 무슨 특별법 만든다 어쩐다는데 내가 전화하고 막 뭐라 그랬어요. 너 그 국회의원 그런 것 좀 하지 마라.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아이의 사망 신고를 어쨌든 6개월을 늦게 그거는 했기 때문에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저작권 얘 본인한테 나간 거죠. 그렇죠. 영리 예. 활동이 가능한 저작권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지금에 와서 그러니까 좀 바로 잡을 수 있다거나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6개월 얘기했던 늦게, 무슨 6개월 늦게 함으로 인해서 상속에 관한 권한을 독차지하는 무슨 일종의 사기성이 있었다 이렇게 될 수 없냐 이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점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재판부를 속여서 자기한테 이득을 받을. 그래서 이제 소송 사기로 수사를 한다면 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그래서 건데. 소송 사기야 이게? 예.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권리자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상대로 판결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원래. 근데 그 판결이 나오게 했기 때문에 이제 소송 사기. 일단은 그 소송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볼 수 있는 측면은 있어요. 측면은 있는데.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그야말로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인 것이고, 네네. 그거 왜 사람의 생명까지 자꾸 상상력을 확장하시지는 말라는 거예요, 저는. 나도, 확실한 증거가 있기 아니, 전까지는. 타살혹은 제가 제기한 게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리고 시청자들한테 말씀드리는 나는 거야. 설사 타살 의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기하는 것 갖고는 10년 전, 21년 전 증거를 찾기는 힘이 들어요. 얘 설사 저 특별법 통과될 가능성도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이게 덮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자는 네, 거야. 네.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그럼 남아있는 증거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공소시효를 털었어. 그리고 그것으로 뭐 이익을 본 사람들을 다시 조사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줘. 그러나 그럼 중요한 건 국가세에 넘어갔던 증거가 돼 있던 무슨 증거가 되어 있던 그 부검했던 증거가 됐던 그걸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 그거로 이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을 밝혀내기에는 너무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쵸.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렵다. 예? 다만 김광석 씨의 딸의 죽음 또 김광석 씨의 죽음 이건 안타깝지만 영원한 미스테리에서 헤어나올 수는 없다. 그 딸 같은 경우에는 또 부검을 다 했고 경찰이 알고 있잖아. 그 사실 경찰이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일종의 음모론이라고 보자면 그 음모론의 허점은 항상 그 음모론이 성립되려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의 입을 막아야 될 때 그건 음모론이라는 소리밖에 못 듣는 거거든. 그러니까 팩트로 연결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따져보면
부검이도 매수를 했어야 되고 경찰관들 나중에 또 다시 다 매수해야 되고 기자들도 매수를 했어야 기자들 다 되고 매수해야 친구들도 되고. 매수를 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조금 그런 너무 많은 좀 경우의 수들이 다 부합하기가. 예. 정리되기가 어렵죠. 네. 예. 그러나 어쨌든 의혹이 많은 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좀 어쨌거나 이 시점에서 그 뭐랄까 일종의 성차별적인 그 사회적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게 난 좀 네. 씁쓸하더라고. 무슨 뭐 원래 전력도 있는 여자가 뭐 유산한 경험도 있다는데 아이고, 총각인 그런 김광석이랑 얘기까지. 결혼해가지고 뭐 또 나중에 또 뭐 바람 펴가지고 그것도 친구랑 놀아나느냐. 음. 그거는 좀 그렇잖아. 그럼 맞아요. 남자는 뭐 그래도 되고 여자는 뭐 그러면 천하의 나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돈 때문에 남자도 그러면 안 되고 그 여자도 그러면 사람으로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선은 지켜가면서 객관적으로 이게 따져가면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일종의 이 동화책에 나오는 악녀 스토리를 만드는 거야 자꾸. 응?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행실이 불량한 사람이었고. 그럼 음모론의 특징은요. 그 음모론에 대한 해답이 나오고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음모는 늘 나와요. 그 타블로 보세요. 예. 카지노. 끝까지 네. 하잖아. 지금도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면제가 의혹 있다고 하고 다니는 놈들 지금도 많아. 그 음모론은 저는 하나의 사이비 종교라고 해요. 음모교. 어쨌든 근데 김광석 씨 죽음을 둘러싼 의혹, 네. 그다음 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 그리고 팬들이 안타까워하는 그 많은 저작권, 그다음에 그것을 둘러싼 재정적인 분쟁. 그렇죠. 이런 것의 실체는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한 정도가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중간적인 얘기다. 그러니까 확인된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네. 그나마 세울 수 있는 가설은 재산을 두고 둘러싼 네. 분쟁이 네. 여러 가지 의혹을 낳은 것 같다라는 네. 문제는 맞는 것 네. 같고. 맞아요. 저도 그래서 요 정도쯤으로 갖고 김광석 씨 사망 사건을 보는 것이 가장 중립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무슨 비난이 집중되려면 이거는 경찰 검찰을 나무래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저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수사해가지고 덮어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뭐 자기들이 바빴거나 아니면 96년도가 그렇게 미개한 사회도 아니었었는데. 그럼요. 87 항쟁. 아니면은 또 부인의 얘기가 너무나 설득력 있었을 수도 있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다고. 네. 그걸 속단하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김광석 씨 죽음을 둘러싼 의혹. 저희가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혹이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광석 씨를 사랑했던 팬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은 이쯤에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봉재 정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했을 분 포털 최강욱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자, 게임계 여신이었다 게임계 할머니.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참신하게 정국구에 데뷔하시는 네. SBS 펀2 네. 기자 강경윤 기자님 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국구가 좋아지고 있어. 이게 이명박 박근혜 시절이면 네. 바로 블랙리스트로 해요. 그러니까요. 이명박 얘기도 섞어서 하시고 그러면 되죠. 예, 제가 준비. 연예인보다 더 웃기는 놈이야 네. 그놈이 요새. 느닷없이 얼굴에 깜짝 놀라게 해. 뭐. 요즘 김광석 씨 네. 죽음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네. 오래전서부터 추적을 했대요. 왜 그러셨어요? 왜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잠적해서? 저는 사실 되게 오래 더 취재하신 분이 있어서 민폐 끼칠까봐 오래 추적했단 말은 못하고 그냥 아주 짧은 기간에 좀 열심히 파봤습니다. 너무 궁금해. 제일 궁금하고 못 참거든요. 왜? 어느 언제부터? 지점이 궁금해서? 어느 지점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사실 그분이 물리적으로 누가 타살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벌써 20년이 흐른 뒤인데 그래서 저는 대신에 그간의 그 서 씨의 행적 도대체 왜 언론에 나서지 않고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하는데 왜 숨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행적이 굉장히 궁금했고요. 딸이 사망한 걸 숨긴 이유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서 파기 시작했죠. 그건 요새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딸에서. 그래서 요새 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김광석 씨 죽음에 대해서 네. 언론인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추적한 사람들이 꽤 많았을 네. 때면서요. 많았죠. 굉장히 많았죠. 특히나 김광석 씨의 지인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타살 의혹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걸 취재하면서 만난 김광석 씨의 굉장히 친한 지인이 있어요. 그분은 미국에서 같이 만나서 뉴욕 공연도 함께 했던 사람이고 그분의 결혼식에 김광석 씨가 노래를 불러주기도 할 만큼 굉장히 절친하고 의미 있는 그런 소중한 인연인데 그분이 저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김광석 씨가 죽기 며칠 전에 전화가 와서 난 미국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너가 거기서 유학을 하니 내가 거기서 음악적 영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를 알아봐달라 했는데 갑자기 허망하게 유서도 없이 죽은 거예요. 한국이 싫어서 나는 미국 가서 살겠다 했어. 맞아. 그게 이유가 전체적으로. 있었어요. 당시에 김광석 씨가 음악적 회의감이 들었던 건 사실이고요. 한 가지는 부부 갈등이 심했던 것도 사실이고. 네, 이거는 지인들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거. 네, 모든 무슨 사람들이 활동이? 가졌던. 그러니까 그 부부 갈등. 아, 부부 갈등. 네. 예. 부부간의 불화가 좀 있었어요. 많이 음악적으로 봤다고요. 했다는 건 뭐. 그때 당시에 김광석 씨가 소극장에서 계속해서 공연했죠. 공연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1000회를 채웠습니다. 네. 굉장히 짧은 시간 1000회를 채웠는데 당시에 이제 동물원으로 했을 때 그 신선한 음악, 저항 정신 막 이런 거를 사람들이 좋아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저 김광석 변한 거 아니야? 좀 이제 너무 뻔해진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조금씩 들렸는데 식상해졌다. 네, 근데 김광석 씨의 지인들이 하는 공통적 얘기가 굉장히 심성이 착하고 또 여렸다고 해요. 그런 말을 그런 조금이라도 네. 비판을 못 참는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고 본인 스스로 되게 잘못인 것 같고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해요. 제가 네. 그 양반 저 굉장히 좋아했고 그 추억도 있고 그런데 네. 그래요? 또 김광석 전문가요? 네. 음. 김광석 씨가 네. 저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멤버. 예를 들면은 그 처음에 경찰에 출동을 했을 때는 놀다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살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했고 뭐 옷을 덮어주러 갔는데 죽어 있었어요 라고 하든지 뭐 나갔는데 뭐 그렇게 소리가 안 나서 깨우려고 보니까 죽어 있어서 그런지 미묘하게 달라진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네. 예. 또 타살의 근거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에 있는 이 압박하는 이 줄이 뒤쪽에는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수상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근데 저는- 단 둘이만 있을 때 하여튼 벌어진 그게- 일이고. 그것도 또 틀려요. 그게 달라요. 오빠가 네.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 그게 그런 참, 소문이 너무 있죠. 의혹은 이제 그 오빠가 뭐 전과가 많고.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업을 하는데 어떤 전과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전과 이제 10범이 넘는 그러한 뭐 그런 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이다. 예, 그래 한간에서는 강력범 네. 이제 범 전력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그렇죠. 있고. 네. 하나 확실한 거는 당시에 그 서 씨의 그 가족들은 김광석 씨한테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의존하던 상태였던 예. 사실이에요. 네. 의지하던 상태였었는데 김광석 씨가 그 죽는 날 네. 현장에 있었다라는 네. 의혹이 있는 있죠. 거죠. 네. 의혹이 근데 그거는 경찰도 안 밝혀냈나요? 그게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제 의혹을 남긴 거죠. 정말. 네. 왜? 부검도 하긴 했잖아요 그 당시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제 경찰이 우리가 지금 갖는 많은 의혹들이 있잖아요. 예. 왜 경부 여기 압박이 이렇게 됐죠? 뭐 아니면 사망한 시간이 구체적으로 언제저라든지 언젠가요? 술을 예. 몇 잔을 마셨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좀 많이 의혹이 남긴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때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다 의혹으로밖에 그쵸. 남을 수가 없는 거고 지금 뭐 재수사를 한다고 한들 아니 뭐가 근데 이상호 밝혀질 씨가 수도 이제 없는 영화에서도 거고. 많은 얘기를 하고 그런 건데 네네. 어쨌든 현장에 오빠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거기 그 부분에서 오빠는 김광석 씨가 나한테 이제 무슨 컨테이너에 집을 하나 해줬는데 뭐 동생이 급하게 불러서 내가 갔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지금이었다면 사고 이후에 갔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거죠. 지금 상황이랑 지금의 수사기법 정도라면은 충분하게 검증할 수 있는 사안인데 당시에는 그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사회적 상황은 IMF 오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네. 사회가 무척 혼란스럽고 실질적으로 근데 기억해요. 그렇다 해도 네. 김광석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 주변에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 그 뒤에도 계속 헌정 앨범도 만들고 추모 공연도 하고 계속 해왔잖아요. 예. 네. 아이고 갑자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일이 당했는데 무슨 일인지를 잘 몰라. 왜 그랬는지. 그리고 자살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예. 그러면은 저 누굽니까? 신해철 씨 그거 할 때도 다시 그 했던 게 왜 그랬어요? 네. 저 이승철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화장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게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때 친구들은 뭐 했냐 말이야.
왜 그때는 뭐 하고 지금 와가지고 무슨 뭐 네. 이상하네, 뭐 추모를 하네 이러면서 공연하고 다녀.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그 추정컨대 부인이 그렇게 말을 바꾸다가 자살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경찰은 그 자살했다라고 하는 네, 주장을 종결했죠.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네, 네. 사건을 종결을 했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랬을 때 얘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 심지어 아버지나 형도 지금 자기 동생이나 아들의 죽음을 믿지 못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식구들도 있고 예. 친구들도 있고 다 있는데 부인 한 사람 말만 듣고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동안에 우리가 20몇 년 동안에 그냥 있었다. 난 그건 좀 이상해. 아니요,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는 해왔는데. 그리고 분쟁도 계속 경찰에 가서 있죠. 세게 붙어야지. 그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애매하게 죽었는데. 네. 아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분쟁이 계속 이어지죠. 그 이후에 네. 이어온 분쟁을 또 설명을 해줘봐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저작권을 놓고. 저작권을 듣는 놓고 거고. 했죠. 근데 네. 이거를 은근히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사망하기 전에 김광석 씨랑 제가 서 씨랑 사이가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의 그 연장선상으로 이 김광석 씨가 자신의 저작권을 아버지에게 넘겨요. 보통은 이제 배우자나 본인이 갔는데 아버지한테 넘겨요. 네.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죠. 언제 왜? 넘겼다고요, 그거를? 생전에요. 그러니까 생전에 언제? 생전에 3년 전? 그때였던 것 3년 같아요. 전에 진짜. 네. 아 사이가 안 좋으니까. 사이가 안 좋을 때. 그리고 애는 이혼까지 아이는 장애가 있고. 아이는 장애가 있고. 근데 부인한테 갔던 거를 뺏어서 아버지한테 보낸 거예요? 아니면 그건 아니요. 아니고. 원래 저작권 자기한테 있었던 걸 아버지한테 네, 보냈고. 자신이 죽거나 자신이 그거면. 사라지거나 하면 이제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예. 아버지에게 모든 분쟁이 가지 않도록 아버지한테 준 거예요. 아버지한테 준 이유는 이후에 그 아버지한테 갔던 게 자식한테 갈 딸한테 수 있게끔 하도록 한 거였죠. 예. 그걸 의도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아, 그런데 그래서 예,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보냈어요.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네. 예.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서 서 근데 씨는 사망하기 전에 분쟁이 없었어요? 있었죠. 아버지가 그 얘기를. 서 씨는 김현석 씨가 죽고 나서 3개월 만에 바로 음반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추모 앨범이나 이런 걸 하려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죠.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 시아버지가 교사셨고 좀 점잖으신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아 이거는 허락하는 바다에서 합의를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라 해서 어느 정도 갈등은 있었지만 그 서 씨가 좀 할 수 있게는 좀 했었는데 갈등이 있었지만 완전히 막지 않고 네. 음반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그 일부 허락을 해줬고. 네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원래 딸한테 갔어야 되잖아요. 예. 딸은 미성년자니까 당연히 서 씨한테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유서를 써서 이제 그거를 자신의 이제 형과 어머니한테 남기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분쟁의 씨앗이 된 거예요. 다시 아버지가 자신의 형과 어머니에게 남기게. 그렇죠. 자신의 김광석 김광석 씨의 씨의 형과 그렇지. 그 자신의 그 부인. 부인을 어. 이렇게 남기게 되면서 갈등이 이제 서 씨하고 본격적으로 붙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만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그 예. 대법원 판결은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서 씨가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갖고 이제 서 씨한테 간 건데 네. 이제 문제는 2007년 12월 23일 날 서연 씨 그러니까 딸 서연 씨는 사망을 한 거죠. 굳이 아버지한테 하면은 그건 분쟁의 씨앗이에요. 형제가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아버지 부인하고 아버지 자식들한테 가는 건데 손녀한테 가는 게 아니고. 예. 나는 이게 좀 이상해. 법을 아는 입장에서는 네. 그걸 그렇게 하고 딸애한테 주게 하려고 아버지한테 줬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와이프가 미워서 아버지한테 했다라는 건 말이 되지만 딸한테 바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건 아니야 그거는.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딸이 이제 성년이 되면은 아버지한테 주는 조건으로 아버지한테 준 건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딸한테 주는 그러니까 조건으로? 딸이 지금 미성년자인데다가 장애가 있으니까 자기가 죽게 되면은 김광석 씨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가야 되는데 배우자고 가야 되는데 배우자한테 가는 거 원치 않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주면서 아버지가 얘가 크고 난 다음에 얘한테 인계해 주세요. 약간 의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악연이 됐냐면 김광석 씨가 많이 취했어요.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많이 취한 날 이제 김광석 씨는 호텔에 들어가고 그날 와이프 그러니까 서 씨하고 이 씨가 사라졌다가 2박 3일 만에 다시 돌아오는 일이 벌어져요. 그 동안에 김광석 씨 완전 패닉에 빠지고 그래서 경찰에 실종 신고도 하고 응급실도 찾아가고 했는데 돌아온 이제 서 씨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캐나다에 다녀왔다. 그러니까 여행을 다녀왔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눈이 팍 불꽃이 터서 그렇게 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 지인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 서 씨가 이 씨하고 여행을 같이 갔다 왔다 이렇게 네, 얘기를 아주 한 짧은 거예요? 기간. 그리고 남편의 친구하고. 콘서트가 시작되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콘서트 어떻게 저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콘서트 당시에 봤던 관람객 중에서는 김광석 씨가 이런 멘트를 했다고 기억도 해요. 아, 제 와이프가 어디를 갔다가 친구 어디를 갔다가 돌아왔어요. 너무 의기소침해하면서 너무너무 찾았어요. 응급실도 갔다 왔어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팩트니까.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95년도예요? 95년도. 네. 뉴욕 콘서트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96년도에 이 씨와 서 씨가 다시 뉴욕에서 조우를 하는 것을 그래서 꽤 시간이 지났다. 이거를 봤다는 지인들이 있고 뉴욕에 당시에 소문이 좀 돌았어요. 96년도면은 돌아가신 뒤야. 96년 1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맞아요. 돌아가신 뒤. 그 뒤에 김광석 또 씨가 만났다는 타계한 뒤에 네. 서 씨와 이 씨가 미국에서 또 만났다. 미국에서 뉴욕에서 만나서 네. 한동안 있었다라는 소문이 그 지인들 중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이 이 있어요. 씨는 유부남이고 아니고. 그때 당시에 미혼이었고요. 어. 김광석 씨의 이제 친구분의 이것도 증언인데 네. 김광석 씨가 이제 좀 이제 자존심이 정말 많이 상했고 굉장히 약간 좀 여린 성격인데 그런 사건이 너무 충격적으로 아니 근데 친구들- 부인이 진짜 대놓고 얘기했대요. 나 저 사람하고 눈이 맞았고 캐나다 갔다 왔다. 네, 캐나다 다녀왔다. 이거는 저 그 남자와? 사람이었다. 네, 그리고 이- 그 남자는 김광석 씨한테 뭐라고 했더라고요. 실수했다 했나? 굉장히 아. 짧은 말로 그냥 변명하지 않고 그냥 돌직구로 얘기했다고 해요. 실수였다. It's happening. 부끄럽다라고 아, 했던 부끄럽다. 것 같아요. 네, 부끄럽다 아.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것 때문에 김광석 씨가 큰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대신에 그런 건 있더라고요. 김광석 씨가 그러면은 와이프를 그렇게 열렬히 또 사랑했느냐. 그거는 보다는 좀 불안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좀 소원해졌고 다시 재결합을 했는데 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네. 재결합한 이후의 사건이네요. 이거는 95년도니까. 네, 맞아요. 네. 네. 이 이야기가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포인트. 김광석 씨가 삶의 회의를 느끼고 예. 그러면 이거는 받았더니 자살설에 더 비중을 두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사실 이 자살과 이야기는. 타살을 지금 제가 물리적인 어떤 누군가가 죽였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제가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도 미진했다고 타살을 당했다고는 판단할 수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없는 거예요. 추정을 해보건데 그가 당시에 느끼던 심리적인 상황에서는 그게 자살이든 타살이든 어쨌든 간에 굉장히 힘든 시기가 힘들어하는 있었다. 시기고. 네, 자, 그걸 그리고 얘기하고 이제 싶었던 거예요. 현장에서 네. 김광석 씨가 자살했다라고 신고했던 상황. 네. 그 신고했던 상황의 이제 의혹. 그렇죠, 그렇죠. 현장의 의혹. 네. 의혹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오늘 사실 그 인터뷰에서도 서 씨가 굉장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얘기를 못했어요. 멤버였고 그쵸. 동물원 멤버였고 이런 거는 연식 오래된 사람들 많은 알죠. 건데 음. 근데 김광석 씨 공연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 내 돈 내고 콘서트 간 게 김광석 콘서트였는데 상당히 오래전 일이나 그럼. 그럼요 20몇 년 된 일인데 그때 내가 이제 거기를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쪽에 누가 서서 막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뭐가 짜증 섞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김광석이야. 네.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를 갔다 그 앞에로 가가지고 저 대단히 죄송한데 네.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화나지 않나요? 네.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네네. 사인은 좀 해주고 화를 내면 안 돼. 우와. 그랬어. 네. 정말로. 네. 우리 와이프는 깜짝 놀래가지고 아, 그렇게 하면 되냐고 막 이랬는데 이 양반이 그렇게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네 사인을 해야죠. 그래서 딱 또 해주더라고. 그 사인 받아놓은 거 있어 지금? 그럼요. 그래서 내가 그때 네. 야 이 양반은 진짜로 연예인들은 다 이러나 생각했거든. 근데 나중에 내가 한강 가서 유람선 타다가 또 네. 저 이문세 씨를 봤거든. 네. 이문세 씨 뭐 어쩌고 해도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아 연예인이라고 다 아, 왜- 그런 게 아니구나. 왜 의문세한테 이문세한테 의문의 일패를 넘겨? 아니 이게 이제 뒤끝은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그래서 야구도 유현진이 사인 안 해준다고 얼마나 욕 먹는 줄 알아? 맞아요. 그건 그래요. 그래 그 유명한 사람들 몇 명 있어요. 아니, 저는 사인 다 해줘요. 연예인 아니니까. 예를 들었고 그때 막상 돌아가신 뒤에는 사실은 네. 김광석 씨가 무슨 여자 문제가 있었다. 네. 이런 식의 소문이 났었다. 소문이 안 왜냐면- 좋았죠. 아, 그래요? 그 소문이 아니라 서 씨가 네. 그 언론에다 직접 밝힌 얘기예요. 아, 네. 부인이 그때 무슨 얘기했구나. 고민이 있었냐? 여자가 있었다. 근데 이게 이제 네. 지인들은 제가 여러 군데를 취재를 해봤는데 이 지인들이 하는 말이 서 씨하고 이 김광석 씨의 불화가 있었고 불화가 굉장히 좀 골이 많이 깊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장애 판정을 받으니까 이제 부부간에 아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장애 아이를 두고 부부가 찢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재결합을 하면서 약간 좀 미완의 그런 봉합이 된 상태였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지내다가 이제 어떤 사건을 겪게 되면서 음. 두 사람이 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이렇게 지인들을 어떤 사건 판단하고 얘기예요? 있습니다. 어떤 미국 공연에서 사건? 있었던 예. 그 사건? 그거를 말씀드려도 되나 미국 공연 모르겠어요. 가서 아, 이거 있었던 팟캐스트예요. 네. 예, 방송이 아니고 팟캐스트고요. 네. 확실한 거죠. 네. 그 사건이 있었던. 아니 이게 그게 그런 걸 왜냐면- 취재한 대로만 얘기를 하면 돼요. 네, 제가 예. 취재한 대로 감옥은 제가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몰라서 어떤 사건인지. 네, 그게 왜냐면 김광석 씨가 메모 광이에요. 네. 메모를 다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던 어떤 음. 소감, 뭐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쓰는데 일기? 일기장에다 써요. 네네. 근데 그 일기장에 있었던 얘기니까 아.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얘기죠. 아. 네, 그리고 제가 지인들한테 얘기했을 때 이건 팩트예요. 네.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돌아가신 게 96년도인데 네. 95년도에 부인과 함께 미국 공연을 가요. 그 미국 공연을 가게 된 거는 현지에 있는 이제 학생들, 유학생들이 추진을 한 거였어요. 근데 김광석 씨가 좀 뭐 페이나 이런 것보다는 공연을 좀 다양한 데서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데 불러도 막 갔거든요. 네. 뉴욕에 갔는데 거기서 한 동창을 만나요. 그 동창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교민신문에 김광석이 온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어떤 교민이 나 김광석 고등학교 동창이야 하면서 이 씨라는 사람이 김광석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악연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악연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자분이신 거예요? 그 남자요. 남자분? 네. 남자. 좀 다부진 체격의 이제 헤어스타일. 민머리. 그분이 이제 한인 사회에서 좀 방귀깨나 낀다고 해야 되나요? 오, 카페도 말할 하고 붙지. 네, 서점도 하고 뉴욕이에요? 네, 뉴욕입니다. 오. 그런 게 친구들이